김능과 이공윤의 여론조사 대회부 2월 14일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3월 8일인데 컷오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하나요. 그 다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차 소환 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향후 행보에 관한 것을 여론조사와 함께 짚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지금? 예, 최근 오늘 지금 2월 14일 기준으로요. 2월 들어와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30% 중반, 어쩔 때는 38%까지도 긍정이 나오면서 만만하나마 상승세를 한 4주, 5주 동안 유지해 오다가 1월 달 들어와서 말이죠. 그렇죠. 2월 달 들어서는 멈칫하다가 이제 빠지는 국면인데 이따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공공요금, 특히 난방비, 에너지 가격 등 폭등에 의한 삶의 주름살, 물가 고통이죠. 그리고 국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알력, 대통령실과 뭐 출마자들 사이에 뭐 격전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안윤 연대는 뭐 대통령과 동격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아주 했고, 자 숫자를 한번 보죠. 1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그런 흐름을 보다가 더 있는데, 갤럽 2월 2주차 보면 긍정 32%, 부정 59%입니다. 1월 첫 주 거 갤럽하고 비교해 보면 긍정이 37%였는데 약 한 달, 한 5주, 넉넉 잡고 6주 만에 37에서 32로 많이 줄은 거죠. 갤럽 응답자들이 꼽은 부정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 민생, 물가 너무 힘들다, 잘 못 대응하고 있다 17%, 국정 운영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12%, 이것은 계속 지적되어 왔던 항목입니다. 경험이나 자질이 부족하고 무능한 거 아니냐 6%, 이게 한때는 1위로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줄었는데 체감 물가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당 내부의 갈등과 용산의 국힘 당무 개입, 이런 걸 꼽은 분이 5%입니다. 다음 리얼미터 2월 2주차 보면 긍정 36.9%, 37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정 60.3. 저희가 옛날에 3대6 구조가 한 5개월 넘게 지속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정이 늘 60 또는 60 이상이었는데 이게 55 정도로까지 쭉 빠졌다가 53, 2까지도 간 적이 있죠. 그러다가 다시 부정이 66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조사를 보면 긍정 하락세, 부정 상승세는 뭐 확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해서 2월 6일에서 8일까지 3일간 조사한 거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 긍정 34, 부정 63.1. 똑같은 흐름이죠. 그다음에 문제는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고금리 고통 속에 금융기관들 빚잔치, 성과급 잔치 막 하고 그러니까 국민 위화감 우려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오늘 긴급 메시지도 내놓고 했었던데, 난방비 폭탄에 의해서 전기요금, 교통비 이런 공공요금 부분 인상되는 거, 사실 이게 물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타부분 물가 계속 고물가로 가는 것은 상반 1, 4분기 동안은 최소한 지속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이 점은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어제 대정부 질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 이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조사 몇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도입을 물었습니다. 6일, 7일 이틀간 조사한 건데요.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 66.4, 반대 24.9. 그러니까 그냥 소수점 빼고 계산해도 66대 25, 아주 원사이드하게 특검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났는데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뉴스토마토 6일에서 8일까지 한 조사인데요. 그 정도면 충분했다 33.5,
전혀 충분하지 않았다. 문제가 많다. 58.2. 뭐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33대 안 58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 채 조사 응답자 대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마지막 대변인이 펴낸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2, 3일간 문제가 좀 핫하게 됐었는데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 의혹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청문회나 국정조사 같은 거 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 56.6. 그거 뭐 굳이 필요하지 않다. 34.4. 그러니까 뭐 56대 한 34 정도로 역시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습니다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집요하고도 강력하게 고비 때마다 나서서 개입하는 양상이었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문에 언론 노출이 많고 언급도가 높아지니까 노출도가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른바 이것도 넓은 의미의 컨벤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2월 2주차 리얼미터 아까 전수를 한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힘 42.5 대 민주 42.8 0.3%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의미 없는 차이로 두 당이 대등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국힘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5%포인트가량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42.5 민주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42.8. 같은 기간의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37%, 민주당 31%. 국민의힘은 그 한 주 전에 비해서 2%포인트 소폭 오른 게 37이고 민주당은 3%포인트 빠져서 31%입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살짝 밖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조금 앞서는 정당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갤럽 조사에서는 항상 국민의힘이 좀 우위로 나왔고요. 대통령 선 이후로 리얼미터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지금 숫자 딱 불러드린 것으로도 국힘이 리얼미터에서는 42, 갤럽에서는 37, 그러니까 뭐 5, 6%포인트 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12월 중순까지 3대6, 30대 초반에 60% 초반, 부정 60, 부정 이랬는데 그 위에 그 화물연대 이렇게 강경 진압 네. 이후에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아까 이야기대로 30대 후반 그 리얼미터에서는 40% 이상을 유지하는 이런 수준이었다가 지금 그것이 거의 한 그 5, 6% 지금 떨어지면서 갤럽에서는 다시 30% 초반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30% 중반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 주된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경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경제 상황 안 좋았을 때는 어느 대통령이라도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죠. 네. 그리고 현재 이 경제를 본인이 뭐 지난번에 취임 초에 이야기했지만 이 지금은 뭐 과거의 전설이 된 것 같은 도스태핑 발언을 통해서 할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발언 때문에 도스태핑 중단했던 것 같아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발언. 그런데 실제로 경제에 대해서 단기간에 이 민생고를 갖다 풀 수 있는 거는 엄청난 재정 투자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계는 명확한 건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들한테 가장 어필한 우리 다음에 이야기 나눌 전당대회에 대한 개입 이게 가장 경제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주 노골적인 개입을 했잖아요. 뒤에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12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지지율이 오를 때 경제는 괜찮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도 경제는 어려웠고 한데 그 지지율의 어떤 변화가 있은 거는 이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 전당대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 부분들이 이게 보면 독단적, 일방적 내부 갈등 이런 게 합하면 17%나 돼요. 그렇죠. 그게 뭐 그런 부분들이 연유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태생적인 저는 업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등의 여러 가지 또 배우자 문제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게다가 최근에 1심 판결이 나왔죠. 예. 그때 대선 때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어쩌면 자기는 빠지겠다. 그냥 이 부부로서의 어떤 역할 이상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했던 게 국민들한테 기억이 선명한데 네. 최근에는 뭐 일 행사라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활발한 지금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어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이렇게 1심이 나왔죠. 네. 그 주범이 어쨌든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풀려는 났는데 유죄죠. 유죄죠. 네. 예. 그 정확하게 선고 형량이 뭐였죠? 실형 2년에 집행유예 1년이던가요? 2년에 3년.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뭐 1단계, 2단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1단계, 2단계에서 2단계를 기준으로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해명했던 것과 이번 1심 재판의 결론은 다르고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보니까 1단계, 2단계의 계좌를 계속 빌려준 사람은 딱 2명이다. 예. 1단계, 2단계 계속. 함께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최은순 씨. 2명만 그 1단계, 2단계에서 계속 계좌를 빌려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주가 조작 시도에 그 통장이 사용된 건 맞지만 그것을 실제 주가 조작을 실제 시도하고 조작을 집행한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법리적 근거도 약하고 우리가 공모를 한 게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죠. 현대 정치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론 정치란 말이 있잖아요. 네. 현대 정치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론이 보니까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 66.4%가 나왔어요. 거의 3분의 2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한 30몇 년간 여론조사 특히 이 정치권 여론조사를 봤을 때 60%가 넘을 때는 절대 낮습니다. 그게 민심이 그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요. 그래서 이 김건희 특검 아마 대통령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특검은 그 어느 대통령이 맞든지 간에 그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어떤 명분과 여론이 있으면은 할 수밖에 없어 왔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온로비 특검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그때도 네. 대통령이 자기 부인 예. 이효 여사의 이 옷을 갖다가 김태정 당시 법무장관 법무장관 예. 뭐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예. 그걸 했다 이런데 우리가 잘 아는 특검이 이제 클린턴 특검, 루인스키 네. 네. 루인스키 섹스 특검이 스캔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럼프도 지금 특검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 이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도 네. 이렇게 특검입니까? 기밀문서 기밀문서 건으로 유출. 네, 특검입니다. 예, 그거 받고 있고 한 말씀만 잠깐 드리자면 중간에 끼어서 미안합니다만 이재명 수사로 민주당이 사실상 수세에 계속 몰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 총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남은 정치적 화약고랄까 빅 이슈는 역시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국면에서 야권에서의 탄핵 찬성이 무려 179표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293명이 투표에 응했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민주당만 169니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재명 기소 및 재판은 명약관화하게 펼쳐질 것이고 국회의원 총선으로 갈 때까지의 한 7, 8개월의 정치적 공백기라고도 볼 수 있는 기간을 메꿀 수 있는 가장 파괴력이 큰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역시 이 문제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나온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확실히 1심이지만. 그랬고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는 이 두 가지가 도화선으로 일정 부분 작용을 했고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3분의 2인 66.4%가 특검 필요하다라고 여론 기조를 이루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